저는 청소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옷도 잘 안 빨아. 난 안 빨아. 주인은 안 더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청소는 그렇게 자주 해야 됩니까? 아, 여기 뭐 시청자분들 중에 좀 청소 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장실에 이제 붉은색 물때 같은 게 생기면 그거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해요. 네.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리면 안녕하세요. 와, 고려대다. 부대학인데. 부대학. 야, 여기. 강렬해. 처음 와보세요? 고려대? 국민학교. 국민학교? 국민학교 2학년? 어... 2학년 때 여기 한번 와봤어. 우리 외삼촌이 여기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화학과야. 우와, 진짜요? 우와. 우와. 인연이 있으시다. 2년? 지금은 연락 두절이야. 뭐야? 외삼촌. 아무튼 뭐 유튜브는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연락 주세요. 아무튼 그분의 그 졸업식에 와봤어요. 저쪽에. 우와. 고려대 건물이 제일 예쁜데 기가 막혀 건물이. 거기가 얼마나 예쁜데. 맞아,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때 와봤고 고대 병원에는 뭐 한두 번 와봤고 요쪽은 처음인 것 같아. 요쪽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긴 이과대학인 것 같더라고요. 아, 전부? 자연계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몰래 잘 보는데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아주 재밌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이광열 교수님이신데 실생활에 필요한 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낯설고 어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되게 재밌다. 꼭 한번 뵙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아니, 선배님을 꼭 만나봐야 된다고. 만나봐야 돼. 그 사람도 좋다지. 네. 남자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분이 나도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그분도 날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약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 원하셨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화학과. 선배 근데 화학에 대해서 좀 아세요? 꽝이지. Fe 철, CU 구리, 또 CO2, O2. 우와, 괜찮겠죠? 저희 화학과 교수님 만나는데 괜찮겠죠? 난 항상 당당해. 내가 내가 연극영화과가 고려대에 있었으면 고려대 왔지. 연극영화가 없어가지고 내가 실력은 여기 올 실력이 됐어. 근데 하여튼 서울연구대는 연극영화가 없더라고. 그 희한하게. 근데 지금도 없어. 뭐야 지금 연극영화과 무시하는 거야. 뭐. 만약에 서울연구대가 있으면 나도 고대 왔지. 연대나. 그런 학교야. 좋습니다. 이제 만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나저나 어저께 애들하고 놀다가 나 지금 발바닥이 너무 아파. 넘어지셨어요? 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꽝 점프를 해서 내려앉았는데 발바닥 뒤꿈치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다 나았다가 다시 시작됐어. 조졌어요? 점프할 일이 뭐가 있었어요, 선배님? 야, 예리하다. 너 유튜브 2년 만에 제일 예리했어. 이게 수영장이었어, 수영장. 이게 애들 풀이에 풀. 폴. P-O-L. PUUL 아니야? OOL? P-O-L. PUL? P-O-L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근데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재밌게 해주려고 물에 쩌는데 이게 물이 얕은 거야. 씨. 그래,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좀 깊을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어저께, 타에네로를 막, 고대는 처음 와봤네. 진짜. 재밌어. 이건 재미없을 수가 없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번쩍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수업은 오늘 없으세요? 오늘 없어요. 네. 저희 외삼촌, 예. 엄마의 동생이 예. 화학과 나오셔가지고 이 학교. 그래요? 네.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때 여기서 졸업식을 해가지고 그때 와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 그 한번 방송에 출연하셨었잖아요. 아, SBS. 네네. 제가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어떻게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이분 꼭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환경에 대한 유튜브 하는데요. 예, 그래서 한번 압니다. 그게 뭐 스저 씨? 네네네네. 어떻게 근데 듣고는 깜짝 놀랐죠. 네. 왜 나를 스스로를 쓰레기 아저씨라고 부르나.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하시는 그 취지가 네네. 참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쓰레기 아저씨라고 제가 자칭한 적은 없는데 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줘가지고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은 그러면 전공이 어떤 분야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화학이죠. 화학인데 이름을 하면 무기화학 그렇게 돼 있던데. 돼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예전에 이제 박사학위 할 때 그 연구했던 부분이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진행돼서 지금 이제 나노화학인데 역시 또 무기화학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그 웨폰의 무기를 네, 그 말하는 무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이게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태우면은 날아가는 것들이 유기, 남는 게 이제 무기. 무기질 할 때 그 예, 무기구나.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전혀 화학과는 전혀. 오늘 공부 좀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와, 여기가 훨씬 더 화학스러운데요. 죄송한데 이게 펜하고 종이도 한 장만. 이 학생이 이게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화학이라는 게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화학이라는 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화학의 발전으로 이 세상이 훨씬 발전하고 인류가 훨씬 한 단계 도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잘 몰라서 화학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맞아요. 밥을 하는 게 이게 엄청난 화학이에요, 실제는. 그렇죠. 이게 생쌀을 먹으면은 속에 들어있는 녹말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형태가 별로 없는데 요리를 하면은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녹말을 다 밖으로 튀어나오게.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 몸이 쉽게 소화를 하니까 그것도 화학이거든요. 네. 요리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네네네네. 그것도 이제 화학이고 광석에서 우리가 필요하는 그런 금속을 빼낸다든지 그걸 재련하는 그 과정도 그 하나하나 내용을 따져보면 또 다 그게 화학이죠. 그래서 다 숨어 있는 거죠. 네.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돼서 뭐 글도 쓰시고 제가 잠깐 읽어보기도 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500ml짜리 페트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페트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물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보통 생수는 안반수다. 네네네. 라고 한다면 그게 돌 사이를 흘러서 네네네. 나오는 걸러져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물이에요. 네네네. 그 속에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냐? 아주 작은 알갱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이것들을 열을 가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 우리가 보는 그런 플라스틱 병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수없이 많은 작은 알갱이를 눌러 놨으니까 네네네. 표면에서 약하게 붙어 있는 애들도 있죠. 네네네네. 이런 경우에 뭐 햇볕을 좀 쬐인다든지 열을 가했을 때 약하게 붙어 있던 것이 떨어지게 나오면 네네네네. 물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수돗물도 뭐 네네. 마찬가지고 수돗물도 우리가 환경에 플라스틱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닷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네네. 이게 그렇겠죠. 우리가 먹는 식수에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농사 짓는 물로 또 쓰이면 네. 식물에도 들어갑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다만 식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먹으면 배설을 할 수 있죠. 거의 다 배설이 되니까 네.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네. 물의 경우는 그냥 마시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음. 물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은 변으로 가요. 네네네네. 근데 그 중에 작은 알갱이들은 소장에서 흡수를 한다. 네. 그럼 소장에서 흡수를 하면 이제 피로 들어가고요. 그 중에 또 대부분은 간이 잡아요. 네. 근데 안 잡히는 애들이 있죠. 네. 얘들 어디로 가느냐? 가 돌다가 여기로. 네네.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세혈관이나 이런 데서 얘네들이 엉겨 붙게 되고 혈전, 피떡이 생기는데 이 뇌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교수님은 음식 섭취라든가 네.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이거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런 거 좀 네.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뭐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생선 내장 벽에 네네네. 플라스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긁어내고 아.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할 거고. 근데 좀 더 우리 생활에 생각을 해보면 물을 마실 때 네.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수돗물보다는 대략 50배 정도는 더 많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게 정수기 쓰는 거죠. 네네. 정수기를 쓰면 100나노미터 이상 되는 크기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은 거의 다 제거가 돼요. 네네네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물 속에는 어떤 물이라도 석회석 성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석회석 성분은 재밌는 특징이 끓이면 네. 침전이 돼요. 떨어져 나와요. 요걸 이용을 하는 거죠. 농계 아시죠? 진주에 있는. 네, 농계 외장 그런 네네. 거. 그러니까 이 석회석이 농계예요. 그 외장이 미세 플라스틱. 적절한 그래서 물 예시.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 석회석이 붙잡고 엉겨 붙어서 같이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회석이 좀 더 많은 물에서는 끓이기만 해도 90% 이상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끓이고 피처형 이런 거 있죠. 그냥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집에서는 적어도 네.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이제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이름은 되게 멋있어요. 영원한 화학. 영어로는 Forever Chemical이라는 건데 어디에 있냐면은 수영하세요? 네. 네, 수영 그 고글 스프레이. 그 성게 끼지 않는. 네, 거기에 그게 들어 있고 화장품 통에 얘들이 코팅이 돼 있어서 물이 잘 떨어져 나오게. 네네네. 근데 이 영원한 화합물이 강물이라든지 이런 데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좀 남죠. 절대 분해되지 않아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마치 그 유사 호르몬처럼 행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분비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갑상선 암을 만든다든지 간 독성이 있다든지 저체중 출산을 한다든지 생식기에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물질인데 근데 수돗물에는 우리가 처리를 하긴 하지만 소량은 또 남아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영원한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필터 이런 걸 쓰면 어느 정도 또 많이 걸러지니까 수돗물을 마셔도 네네. 끓이고 필터하면 대부분 영원한 화합물이든 미세 플라스틱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도 여쭤보려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거 보고 있으면 좀 미안하긴 한데 청소에 대해서 네. 저는 청소를 싫어하거든요. 네, 저도 네. 싫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옷도 잘 안 빨. 난 안 빨어.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생각해서 옷을 뭐 세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더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방바닥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더러운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안 사람은 굉장히 그걸 신경 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대부분 다 그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데 너무 그 청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저는 아주 작은 불만이라면 대부분은 불만이 없는데 그런데 네. 청소는 그렇게 자주 해야 됩니까? 옷은 이렇게 자주 빨아야 됩니까? 일단 본인이 사회생활 할 정도는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김석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좀 더러워도 네. 이렇게 얼굴로 대충 밀고 나올 거니까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양말 네. 그리고 속옷 같은 것은 네. 자주 빨아야 되고요. 그래요? 이틀에 한 번 안 이제 됩니까? 이게 몸에서 이제 각질도 나오고 땀에서 분비물도 나오고 뭐 발 냄새 많이 나잖아요. 이런 그 분비물과 각질과 이런 것들을 세균이 참 좋아해요. 네. 세균이 먹으면서 증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나 양말 이틀에 한 번씩 신거든. 안 빨어.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곳에 다 있던 곳들, 예, 뭐 팬티 이런 거 당연하죠. 그런 몸에 닿는 부분의 옷들은 네.
최대한 네. 매일 한 번씩 빨아주는 게 맞고 아, 이게 뭐 셔츠 이런 거야 네. 직접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 사회생활이 가능하면 네. 가능한 한 범주 내에서. 예, 저 같은 경우도 네. 그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요. 어. 왜 옷을 안 사냐. 그 꼬라지로 다니면은 어. 부인 욕한다. 뭐 맨날 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너무 자주 빨래할 필요는 없다. 네, 네. 그게 이제 환경에 나쁘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청소의 경우에는 집에 동물 기르세요? 아유. 엄두간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어린애들 네, 네. 어린애들은 완전히 깨끗한 데서 사는 것보다는 네. 약간 그쵸. 더러운 게 좋다고 그- 해요. 아이고 꼭 이렇게 네. 크게 큰 글씨로 좀 써라. 좀. 근데 이제 자막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커버렸고 네, 네. 멍멍이를 기르고 있는데 네. 이 멍멍이가 막 다니면서 털을 뿜어대. 오만데 다 털을 뿜어대니까 최근에 다이슨 청소기를 샀는데 네, 네, 네. 이게 그 형광이 나와. 이게 불빛이 나와요. 아, 네, 네. 그거 온 다음부터는 네.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보이는구나. 보이니까 먼지나 아. 이런 게 보이니까 정말 하루에 5번을 해도 아. 더러운 거예요. 아, 강아지 때문에 또. 멍멍이 털이 진짜 오만 대 다 있는데 아. 그게 뭐 그것만 있나요? 얘도 각질이죠. 아, 그렇죠. 오 마이 갓.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 매일 청소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렇겠죠. 이제 힘듦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멍멍이를 기르지 않는 이상 아. 대충 뭐 어. 그냥 좀 그래도 아이고, 괜찮아. 주인을 만나고. 근데 이제 청소해놓고. 그런데 이게 바닥이 네. 또는 이런데 봤을 때 세균이 증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습식 화장실이다. 근데 이제 문을 맨날 닫아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운이 나쁘면 이제 거기 곰팡이나 이런 게 그렇죠, 생길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하지 않도록 네. 해주는 게 네. 좋죠. 곰팡이 같은 경우가 이제 습한 데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여기 뭐 시청자분들 중에 좀 청소 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장실에 이제 붉은색 물때 같은 게 생기면 붉은색도 있나? 예, 그거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해요. 어.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어.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과탄산 소다라고 이게 산속의 표백제인데 네네네. 이제 젖어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 벽과 화장실 욕조 이런데 그 사이 이런 실리콘 틈에, 발라놓은데. 예, 거기에 정말 약간만 뿌려. 아. 말라 있을 때 뿌려놔도 되고. 근데 뿌려놓으면은 이제 물이 떨어지면 그럼 요게 약간 녹으면서 거기서 이 과산화수소가 거기서 조금 녹아 나와요. 아, 예. 과산화수소가 있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을 못하게 하니까 적당히 눈에 보이기는 괜찮게 한 일주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화학 제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또 화장품이기도 하잖아요. 예. 피부과 의사들은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아주 과학적으로 말씀을 하긴 하시던데 화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 생각은 네네. 뭐 제 얼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아마 제가 일생 동안 선블럭을 바르는 것은 50번이 안, 50번, 네. 100번이 안 될 거예요. 100번이 네, 안 됐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자외선을 쬐는 그런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야외에서 햇빛이 센 나라는 또 예, 발라야 되겠죠. 그럴 때는 네. 또 다르죠. 네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저는 뭐 쓰지도 않았는데 이 자외선을 완전히 막는 것이 과연 현명한 행동이냐? 네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자외선은 받아야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막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거고, 그리고 액체로 된 그런 자외선 차단제 중에 옥시벤존이라는 그런 화물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으로 흘러가면은 특히 이제 산호초 주변 이런 데서 이 산호를 다 죽여요. 한 방울의 옥시벤존 자외선 차단제가 거의 수영장 물 정도에 있는 산호초를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서 이런 뭐 바다 생태계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산화 아연, 산화 티타늄, 무기 나노 입자에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맞다.
그것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작잖아요. 남자애, 여자애. 남자 여자 두 명입니다. 아, 그래요? 여자애 같은 경우에 앞으로 좀 조심을 시킬 게 향수 못 쓰게 하세요. 향수에는 프탈레이트라는 화물이 들어있는데 네네. 이 프탈레이트라는 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운이 나쁘면 음. 성조숙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애기들이 쓰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쓰는 향수 화장품이 따로 있던데. 근데 요새 향수 그렇다 하더라도 프탈레이트를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향이란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향은 결국은 꽃이 벌이나 나비를 꼬드기는 데 쓰잖아요. 벌이나 나비가 끌려서 오려면은 페로몬이라는 네네네. 성호르몬을 네네. 흉내내는 그런 화합물을 꽃이 내는 건데 네네네. 물론 뿌리는데 뭐 날아가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게 뭐 흡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 그런 성호르몬을 흉내내는 물질이 들어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성조숙증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 이제 남자, 여자,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애기 아직 어리니까 걱정 없겠지만은 좀 있어 봐요. 지금도 끔찍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이제 사람이 호르몬이 지금은 아니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바닥이거든. 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도 바닥. 11~12살 그건 슬픈 얘기 아니고 11~12살 되면 호르몬이 이렇게 피크를 치면 이때 이제 중2병이 왜 생기느냐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 호르몬 작용이 정말 애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머릿속에서는 시냅스라고 해서 뇌신경 회로가 있는데 살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냅스를 40% 이상 잘라버려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했던 애들이었으면은 뭐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이게 큰일 났어. 애 공부를 막 시키려고 해요. 네네. 애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사춘기인데 말 안 듣죠. 좁혀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아무리 안아주고 해도 소용이 다 없어요. 사라졌어. 그때부터 만들어진 기억은 평생 가는 거예요. 다 사라진. 잘해줘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소용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사춘기 때 잘해줘야 돼. 괜히 수영장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크게 한다거나 콩을 크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워낙 두부를 좋아해요. 좋아해. 미국산 콩이 들어간 두부를 먹느냐 뭐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좀 맛있는 거 드시면 네, 돼요. 근데 미국산 콩도 맛은 있는데 좀 깨찌름찌름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걱정.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보통 네. 병충해를 막고 단백질의 함량을 높이는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 콩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가 조작이 됐으니까 네네. 이 유전자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GMO는 네. 가축들이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GMO를 가지고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영양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는 그건 근거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GMO의 단점은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은 만약에 이 GMO를 한 작물을 어디에 길렀는데 이런 씨앗이 거기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주변에 다른 농부가 기르고 있는 작물하고 수정을 시켜버리면 이제 그것의 유전자가 바뀌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주변의 생물의 다양성이 네네. 해쳐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환경에 나쁠 수 있는 거죠. 네. GMO를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안 좋은 거지. 그 그게 자체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몸 속에 네. 화합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겠다. 우리 몸 전체가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화합물 그러면은 화합물 무서워 이렇게 하는, 자기 스스로 무서워하는 거죠. 내가 화합물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뭔가 나하고 안 맞는 화합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천연이건 인공이건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나 네.
뭐 인공하고 천연을 나누고 이 유기농하고 이런 또 비유기농을 나누고 이런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희는 이제 환경에 대한 거를 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문명, 과학 이런 발전이 세상을 이롭게도 했지만 세상을 환경적으로 변화를 시킨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 결국은 이제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네. 그렇죠. 환경 파괴적이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네네. 환경 파괴적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 과학 문명의 발전, 특히 화학의 발전이 좀 더 세상을 좀 깨끗하게, 세상을 좀 더 낫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제 그걸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실제 제가 이제 화학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리든지 네네. 적어도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붙잡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그런 연구도 하는 거고, 아니면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안 가려면 플라스틱이 이제 생분해를 하면 좋죠. 네네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런 미생물들이 몸속에 효소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효소의 활성을 훨씬 더 높이면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네네. 근데 이 효소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에서 네. 과학의 모든 영역에서 CO2라든지 이런 온실 기체를 내보내는 것을 막는 그런 연구 이런 것에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걸 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은 했었는데 예. 방법이 있긴 있네요. 감사합니다, 김 씨가. 아. 이 끝에 그 좀 세게 얘기했는데 아니. 적당히 잘 해주세요. 혹시 화학과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구나 인류에 어떠한 미래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앞이 깜깜해서 실제는 7, 80년 안에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약간 지구나 인류가 결국엔 약간 멸망할 것이라고. 지구는 괜찮아요. 인류가 문제죠.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희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희망은 가만히 있으면 없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대로 가면 끝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면은 바뀌지 않을까. 예.